우리 일상 속 안전과 편익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날씨 정보를 전하는 기상청. 하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홍수, 한파 등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광성 기상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얼마 전부터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에 양상추가 빠진 채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른 한파 때문에 착황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날씨는 우리 생활 곳곳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됐죠. 이제 올겨울 날씨에 관심을 갖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박광석 기상청장님과 함께 또 날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올겨울 날씨 예보가 있었어요. 예년보다도 더 춥고 12월 달에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이 또 폭설이 예고되고 1월까지 한파가 이어진다 이랬는데 딱 한마디로 작년 겨울보다 올겨울이 더 춥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계절 어렵습니다. 전반이 참 어렵습니다. 예. 네,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도 전망을 해본다면 겨울을 앞에와 뒤로 나누면 앞부분은 다소 추우면서 또 같을 확률도 있다는 거. 근데 뒤로 가면 이제 평년하고 비슷해진다는 좀 어려운 걸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저희가 한 5km 상층에 있는 그런 대기의 흐름을 보고 하는데 그게 한 번 도는데 한 일주일 정도의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보통. 주변에 있는 중국에 오는 그런 기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한 바퀴 순환하는 것을 계속 관측하고 해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평균적인 흐름보다 요즘 패턴이 굉장히 추워졌다가 또 갑자기 더워졌다가 하는 그런 변동성이 커진 것에 너무 대한 커졌어요. 그런 것에 대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특히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좀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한방눈, 진짜 눈다운 첫눈은 언제쯤 예상이 되나요? 다른 지역은 벌써 눈이 좀 내렸고 내렸죠. 이번 주에도 내렸고. 우리 서울도 사실 살짝 이렇게 좀 뿌리듯하고 그런 게 있어서 며칠 전에 흩날리는 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첫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느 지역을 보고 그러면 첫눈이 맞아요. 왔다고 판단하느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종로구 송월동에 우리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데 거기서 관측이 돼야 첫눈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부터 돼서 거의 100년 관측소로 세계 기상기구에서 지정될 정도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기후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지점에서 일관되게 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온난화가 심해지면 첫눈 오는 시간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지점이 바뀌면 뭐 좀 첫눈이 좀 잘 올 수 있는 산악지대로 올라가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맥락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관측소가 23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첫눈이 왔다 또는 뭐 얼음이 처음으로 얼었다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기습폭설이었거든요. 서울에 기습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마비되고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아주 큰 공경한 상황이 벌써 있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늘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는 1mm가 되면 1cm거든요. 눈은 쌓이고. 그러니까 5mm만 돼도 5cm가 됩니다. 얼어붙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5mm는 또 예측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10배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눈은 예보도 어렵고 쌓이면 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저희는 더 이제 긴장하면서 비 올 때도 그렇지만 눈 올 때 훨씬 더 긴장하면서 관측도 더 자주 하게 되고 또 뭔가 이제 토의할 때도 갑론을박을 버리면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는 편입니다. 기상청에서도 그럼 폭설에 대한 대비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올해 어떤 뭐 날씨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관측도 하고 또 예보 토의할 때도 더 집중적으로 토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은 이제 공동으로 모의 훈련 같은 걸 합니다. 공동으로 모의 훈련을 해보면 이제 도상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알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더 뭐랄까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 또는 뭐 초기의 혼선 이런 걸 최소화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 훨씬 더
뭐 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블랙아이스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예. 겨울철에 예. 굉장히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무서운 예.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이 점에 관련해서도 기상청에서 지금 예보를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블랙아이스는 뭐 정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위협. 살인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왜냐하면 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또 행안부와 같이 그런 기초적인 그런 어떤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발생 가능성 같은 것을 예, 예측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 계속해서 이제 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연구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좀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도로 자체를 관측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저 시범으로 해서 일부 지점으로, 아직이군요. 예, 설치를 해서 특히 이제 자주 발생하는 취약 구간이 있어요. 터널이 끝나는 구간이라든지 맞아요. 예. 응지된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 쌓은 데이터하고 날씨 정보하고 이제 계속 분석을 하면 외부 조건이 어떨 때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구나.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이 기상 관측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상청도 이제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잖아요. 예, 비싼 고가에.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정확한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예. 자료가 있어야 모델이 돌아가는 입력 자료. 예. 입력 자료가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좋은 모델. 그 슈퍼컴퓨터가 그 좋은 모델을 돌리는 하드웨어인 거죠. 모델이 있군요. 날씨 모델, 예측 있습니다. 모델이 있군요. 예, 예측 모델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만들어낸 킴이라는 한국형 수치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주 예.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놨고요.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값이 나오면 예. 수치 모델의 형태로 나옵니다. 결과값이 뭐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올 것이다,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오는데 모델 결과값을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보관들이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전문 지식 예.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직관적 판단을 합니다. 또 그 판단이 맞는 틀리는 거는 토의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서로 반대편에 서서 분석도 해보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그렇게 예보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결정은 예보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보하시는데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네, 있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보 이것도 왜 틀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기상청장님으로서 좀 난감하신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이제 규칙적으로 발생했던 자연 현상의 예. 어떤 기본적인 원리 뭐 이런 것들 또 과학적으로 발견한 예.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기후 변화가 되면은 그런 어떤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기반한 그런 예. 원리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죠.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경험치를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예.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어려움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모델이라는 걸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예. 이걸 예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발생할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이제 오마이스 왔을 때에 시간당 100mm가 내렸습니다. 어제 99.5mm 정도 예. 되는데 시간당 100mm면은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200에서 1300 정도 내외인데 한 달치 조금 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루 만에 오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시간 안에.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에 100mm가 내리는데 이런 일이 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 또 피해를 얼마나 줄까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예보관들 입장에서도 두렵기도 하고 뭔가 좀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예. 걱정 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겨울철 불청객 그러면은 뭐 지금 눈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랙 아이스 얘기도 좀 했는데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초미세먼지도 있고 미세먼지도 예, 있고 예, 예. 올겨울 심각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쌓이는 패턴을 잘 보면 이 기상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월 같이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에 뭔가 기류가 정체되면서 많이 생기고요. 예. 2월 말이나 3월 초 같은 경우에 또 봄으로 바뀔 때에 또 이게 많이 정체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가 정체되는 그런 시기가 나올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풍 계열이 들어오면서 바람 속도가 뭐
한 2m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상적 특성이 발생하면 대부분 미세먼지가 같이 높아질 조건이고 이제 안개가 끼면 그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야외 활동하실 때 조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개 끼는 날은 무조건 미세먼지가 많이 그게 쌓이는 대기가 날이다. 정체됐다는 뜻이거든요. 안개가 발생한다는 뜻은.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상청에서도 이 지진과 관련해서 업무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지진 발생하면 예. 경보도 발령하고 또 지진 정보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 평균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 보통 예. 지진을 얘기를 하는데 그 규모가 1년에 한 70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70번 이상 예, 1년에 발생해요. 연간 해서 한 70번 내외로 지진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면 빨리 알려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보다 더 빨리 알려드리려고 해서 예. 종전에 비해서 뭐 5초에서 10초 때까지 예. 통보하는 시간을 단축을 했고 네. 또 빨리 정보 생산하는 건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경로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또 예. 앱으로도 알려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자막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인가 아니면 우리도 이제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다. 예. 우리도 대규모 지진이 포항하고 일어날 수 있다. 경주 지진 때 겪어보셨는 것처럼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 실제로 예, 포항 지진 때 기억나는데 막 수능을 연기할 정도의 맞아요. 예, 예.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대는 우리나라는 아니다. 다만 이제 또 과도한 불안감으로부터 또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지진을 바로 예. 알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행동 내용을 숙지해 두시면 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부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예. 알려드리고 하게 되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기상청에서도 좀 정책 마련을 돕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 예. 두 가지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후가 변한 거에 맞춰서 좀 적응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탄소 감축 그 자체에 예.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응을 하려면 과학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전망을 제대로 하는 게 저희 기상청의 역할이고 예. 그 전망에 기초해서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특히 악영향이 무엇인지 예. 그것들을 분석해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적응 대책을 펼쳐야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 그 자체 그러니까 삭감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거에 따른 굉장히 많은 부담이나 이런 비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후과학 정보를 드려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탄소 저감을 실천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커질 거기 때문에 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어떤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기상자료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기상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기상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죠.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두는 것은 기후 위기 시대에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뭔가 좀 관점이나 접근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역점을 두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3시간에 60mm가 올 때 주의보가 발령되고 90mm가 넘어가면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예. 근데 1시간에 99mm가 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네, 경보가 그렇게 되면은 예.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또는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만들어진 기준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새롭게 이제 대두되는 어떤 영역들, 예를 들면 뭐 도심 교통 항공 UA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기상 정보가 안전에 직결됩니다. 시정이라든지 또 바람이라든지 새롭게 대두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서 안전도 지키고 예. 신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할 것이냐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발전량을 예측하려면 태양의 어떤 일사량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바람의 풍속이나 풍향을 정확히 예측해서 드려야 그렇죠. 발전량이 예측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관측망도 구축하고 구체적인 어떤 날씨 정보를 그 지역에만 그 어떤 특정한 지점에 맞는 날씨 정보를 만들어내는 논리, 예. 어떤 메커니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겨울 정말 춥다는데 신속하고 좀 정확한 예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 열심히.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